수풍정의 재미나는 사주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중간에 제가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좀 쉬었습니다. 다른 동영상 작성한다고 좀 쉬었는데 다시 이제 새봄이 되었으니까 주로 재미있는 사주 시리즈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철학원에 한번 가보면은 내 사주에 토가 많으니 부동산을 해볼까 하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사주에 오행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목화토금수죠. 이게 오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토가 많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뭐냐면은 태어난 날 사주가 이렇게 연월 일시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일간에 해당하는 날이 토에 대한 사람을 우리는 토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7개 이 자리에 토를 의미하는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토가 많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을 제가 왜 얘기를 하자 하면은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애를 다 키워놓고 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요식업, 식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는 힘이 들어, 힘든 일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나는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부동산을 하면 어떻겠나.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의뢰를 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제가 부동산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주에 토가 많다고 이 토를 생각하니까 땅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이 토라는 놈은 땅이라는 얘기가 이 꼴이 아니고 땅의 기질과 닮았는 성향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우리 땅은 뭡니까? 말없이 묵묵히 우리 생명체를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이 토인 사람이나 토가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하는데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왜 부동산을 하려고 합니까? 그치? 돈 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돈과 관련된 부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가 부동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오행이라는 것을 대다수가 나무, 불, 땅, 쇠, 물, 이렇게 고정관념화 시켜놓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태어난 날이 목인데요. 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분이 있냐면은, 너는 가을에 과일나무다. 목 중에 양목이거든요. 갑. 또 이제 그렇게 상담하는 분이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도 우리는 양토인 무토가 있고 기토인 음토가 있습니다. 이 음양에 대한 개념도 양은 큰 것, 음은 적은 것, 이런 개념을 또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일간이 기토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동산 하는데 조그마한 걸 해봐라. 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대구에. 대구의 모 철학원인데, 실제로 그 갔다 온 분들이 그럽니다. 상당히 손님이 많은 곳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부동산 하다가 어쩌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오늘 토하고 부동산을 한번 연관하시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 토하고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그게 뭐냐면은, 토는 하나의 성격이다. 그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일간이 토익이나, 그 다음에 토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할 때 플러스 알파 되는 점. 그지? 이분들은 토는 상당히 이제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죠. 한 곳에, 이쪽을, 한쪽에 쏠리지 않고, 이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면 중립적인데, 또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이런들 것들이, 저런들 것들이, 이게 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안 좋아. 근데 이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 되죠. 그지? 그런 면에서는 토는 그렇게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성격이 둥글둥글 모나지 않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부동산과 직접 연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 다 토가 괜찮겠죠. 그지? 예를 들자면은, 병화의 사람들은, 그지? 둥글둥글 하지 못합니다. 그지? 따져야 되고. 또, 태어난 날이 이렇게 경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 하기에 유리한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부동산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지? 부동산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똑같은 부동산이라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그지? 이런 걸 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거나, 주로 어떤 게 있죠? 경매가 그런 거죠. 그지? 또 큰 물건을, 그지? 큰 물건을 봐가지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부동산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지? 아파트 소개하고, 그 다음 전세, 그지? 세 소개하는 부동산 소개업이 있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은 부동산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매입하고 팔고 할 사람들 같으면은 일단은 뭐죠? 사놓고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버텨야 되거든. 부동산 시장이 변할 때까지. 그러면은 첫째, 이런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넓게 볼 수 있는 우리 사주용어로서 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설득을 해서 상대방을 팔아야 되니까 세 번째, 그지? 이게 뭐냐면은 표현, 그지? 언변이 아주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사주 전문용어로 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연결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두 개가 생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부동산 하는데 경매라든지 좀 큰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소기업은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 어떤 감각요? 저 부동산을 딱 보니까 지금은 저렇지만 저걸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겠다. 아니면은
좀 더 다르게 용도를 하면은, 뭔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지? 물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말을 굴릴 때,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지만은 조금만 손대면은, 먹이면은, 아, 저 사람은, 저 말은 명마가 되겠다. 그지? 그것처럼, 그런 보는 시각이죠. 촉이잖아요. 요게 우리는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편인이라는 거 있죠. 요게 있으면 유리하죠. 아마 이것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명리를 공부하셨고, 또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문 용어를 잠깐 넣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할 것이고, 소개업은 어떻습니까? 배짱이 별로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사교성이 필요합니다. 그지? 사교성. 사교성이 필요하다면, 태어난 날이, 이렇게, 개수가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친화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라는 것도 좋습니다. 친화력이 있죠. 물론 뭐, 토도 괜찮죠. 그 다음에, 주로 음간들이죠. 음간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죠? 손님이 거부감이 덜 합니다. 이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변, 식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여기는 좀 꼼꼼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집을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설명을 꼼꼼히 해준다면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제라는 의미죠. 여기는 편제기들은 팍 깎아줘요. 기분 좋으면은. 근데 깎아주면 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깎아주진 않지만은 꼼꼼하게 챙기는 정제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물론 여기 두 개도 생으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의 특성이 어떤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이 사주의 어떤 특성, 사주는 성격의 십성은 성격, 이 성격을 맞추어서 그것이 하면은 유리하겠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매라든지, 그지? 좀 크게 보는 부동산 한다면은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교적이고, 아주 좀 꼼꼼하고, 그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감각보다는 네 번째, 그지? 네 번째, 아주 뭐라면, 재치가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이해력이 뛰어나고, 순수한 인물을 하면 좋겠죠. 이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여기는 다소 뭐라면은, 좀, 다르게 볼 수, 고객이 만일에, 이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또 그 감각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미 물건이 대충 눈에 보입니다. 이제 아파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해력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여기는 편인이라고 써놨죠. 여기는 정인이 있는 게 훨씬 더 솔직해 보이거든요. 고객들한테. 아마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이지만은, 여기 있는 지금 내용들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 그지?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을 봐야 돼요. 운을 봐야 돼요. 이 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크게 보는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운이라는 것이 뭐예요? 좋은 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철학원에 가니까 제가 대운 들었대요. 올해. 큰 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큰 흐름이에요, 대운은.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운은 돈을 벌려면은
전반적으로 이 대운이라는 것이 적어도 20년 정도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올해 내년 운이 좋습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 다음에 운이 좀 나빠 떨어져요. 그럼 이분이 2년 하고 그만둘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란 놈은, 운이 적어도 20년 정도는 나한테 베이스에 깔릴 수 있는 그 타임에 해야 되죠. 그지?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냐면 올해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지? 이제 아마 우리 음력설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철학원에 올해 신수 보러 가자. 저도 이제 제가 신수 보러 가도 됩니까? 신수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데, 이 세운을 주로 흔히 이제 올해 운인데 신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것도 그냥 올해가 좋아 안 좋아 이래서는 안 돼요. 그지? 만일에 올해 뭔가를 해야 될 분이라면 올해 운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요? 올해 입시, 그지? 그 다음에 시험, 공무원 시험 치는데 올해가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세운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했어. 이러면은, 올해 당신 운이 좋은데 큰일 납니다. 그지? 그때는 대운이라는 것이 앞으로, 올해 내년이나 그걸 기점으로 향후에 20년 정도가 좋아야지 우리가 이런 업에 뛰어들 수 있고, 뛰어들 수 있어도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 운을 보지 않고, 그냥 너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 해라. 이렇게 뛰어드니까 부동산도 안 되고, 그뿐 아니고 뭐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은 운을 따라야 되는데, 운도 두 가지가 있다. 그지? 이걸 아시고 우리는 상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운명을 접할 때 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양에는 이 운명학에 대한, 어쩌면 이제 옛날 같으면 샤머니즘적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뭐냐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저는 이제 샤머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인들도 전부 보면은 기복, 전부 기도하는 게 뭐죠? 복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기복이라는 것은 저는 빈 닫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그치? 때를 찾아서 우리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사주에 나와 있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치? 사주에 나와 있는 것은 가능성에 불과하죠. 가능성에 불과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뤄내는 데는 노력과, 그치? 내 팔자는 아니에요. 노력과, 그 다음에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사실은 저희들 말고는 못 찾죠. 그러니까 때를 못 찾겠으면 구태여 어설픈 데 가서 때를 잘못 짚어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이란 놈은 항상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그지?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물어가지고, 그지?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꾸준함이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가 많다고 부동산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지?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